산속을 지나던 특전사 여군 3명이 젊은 조폭들이 산에서 담배 피는 것을 발견하고 훈계를 하다가 생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몇 해 전 가을이 그 농익은 절정에서 아쉬운 작별을 고하던 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쪽 땅을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게 품고 앉은 지리산은 온 산이 거대한 화폭이 되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단풍은 마치 수만 개의 작은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른 듯 눈이 시리도록 붉고 찬란한 노란빛으로 온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티끌 한 점 없이 깊고 푸르러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감으로 인간을 압도했습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바람에서는 한여름에 짙은 녹음이 흙으로 돌아가며 풍기는 서늘한 향기와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온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맑고 강직한 향이 섞여 머릿속까지 청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년 고찰 화엄사에서 시작하여 성삼재를 거쳐 노고단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장엄한 가을의 마지막 자락을 눈과 마음에 담으려는 사람들로 적당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산이 내뿜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운, 지혜롭지 못한 자도 지혜롭게 만든다는 그 이름의 무게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고 자신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경건함을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겸허한 등산객들 사이로 유난히 빠르고 흔들림 없는 일정한 속도로 산을 오르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등산복 대신 빛을 반사하지 않는 흑회색의 기능성 전투복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져 몸의 움직임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 그 옷과 발목 위까지 단단히 올라와 어떤 지형에서도 발을 보호해줄 듯한 견고한 등산화, 그리고 등 뒤에 짊어진 거대한 전술배낭은 그들이 평범한 산행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사냥을 해온 한 무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산을 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주변의 경이로운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리산 고지대 생존 훈련을 막 마치고 이제는 그리운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대열을 이끄는 이는 한지의 소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온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30 중반을 넘긴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선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찰나의 순간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매서운 해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최민서 중사와 정다솜 하사 또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정예 중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최 중사는 불필요한 말을 극도로 아끼는 대신 침묵 속에서 주변의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관찰력의 대가였고, 20 중반의 막내인 정하사는 불같은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폭발적인 힘을 지녔지만 한 소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완벽하게 다듬어진 상태였습니다. 소령님, 저기 노고단 고개마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남은 식량과 식수를 최종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훈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부대 복귀까지 안전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사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으니 잠시라도 군장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최민서 중사가 언제나처럼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상관에 대한 존중과 동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최 중사 말이 맞다. 전쟁의 승패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훈련의 끝은 부대의 문을 다시 통과하는 순간이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도록. 노고단 정상에 올라 저 아래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세상을 한번 내려다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가자. 한지의 소령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두 부사관은 짧고 힘차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리산의 장엄하고 거룩한 풍경 속에서 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산의 능선을 지켜온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세 그루의 푸른 소나무처럼 굳건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노고단 정상 북은 하늘과 맞닿을 듯 시야가 탁 트인 너른 바위는 예부터 신선들이나 앉아 바둑을 두며 속세의 시름을 잊었을 법한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겹겹이 이어진 산의 능선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렸고 멀리로는 섬진강의 물줄기가 든빛 실처럼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신령한 공간은 자격 없는 불청객들에 의해 구정물 튀듯 무참히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저급한 유행가가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 소음이 되어 퍼져나갔고 그 소음보다 더 듣기 거북한 젊은 사내들의 욕설과 천박한 웃음소리가 산의 정적을 칼로 베어내듯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피워 봉화라도 올리려는 듯 너댓 명의 사내들이 큰 대자로 드러눕거나 비스듬히 걸터앉아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걸스럽게 내뿜는 역한 담배 연기가 맑고 청정한 산 공기를 더럽혔고 그들의 발밑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그리고 마시다 남은 술병들이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흔적을 일부러 과시라도 하려는 듯한 몰상식하고 오만한 작태였습니다. 그들은 인근 순천이나 광양 지역에서 몰려온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진짜 조직폭력배라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보이길 간절히 원하는 철없는 무리에 가까웠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마동철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건설 회사 덕에 일찍부터 돈맛을 알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라 착각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동네 동생들에게 한턱을 내기 위해 일부러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술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캬, 역시 지리사는 공기부터가 달라. 이런 데서 마시는 술이 진짜 백이지. 비싼 양주보다 100배는 낫다. 안 그러냐, 상우야? 마동철이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캬 하는 소리를 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눈빛이 유난히 불량해 보이는 오상우와 덩치만 큰 백이태가 연신 아부를 해대며 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형님, 역시 급이 다르십니다. 저희 같은 놈들은 평생 이런 데 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형님 덕분에 지리산 전기 한번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형님, 저기 오는 저 여자들은 뭡니까? 와, 몸매들이 장난 아닌데요. 요즘 유행하는 그 레깅스인가 뭔가 입은 여자들보다 100배는 더 섹시합니다. 등산복을 입어도 저 정도니 옷을 벗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가장 질이 나빠 보이는 백이태가 훈련으로 다져진 새 여인의 탄탄한 몸매를 훑으며 입맛을 다시는 더러운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 말에 마동철의 음흉한 시선이 한지의 일행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그저 자신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부류였습니다. 오호, 오늘 산신령이 나 마동철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나 보네. 야, 막내. 영민이, 너 가서 저 예쁜 누님들한테 형님이랑 같이 술 한잔하자고 말 좀 예쁘게 전하고 와라. 이 지리산의 좋은 전기를 받아서 오늘 밤 다 같이 뜨거운 추억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야. 마동철의 추잡한 말에 막내인 서영민이 형님. 그래도 저분들은 좀. 이라며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끼가 빠져가지고. 라는 마동철의 호통과 형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지의 소령이 먼저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추태를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뒤로 최민서 중사와 정다솜 하사가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정다솜 하사의 두 눈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을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향해 성적인 농담까지 던지는 저 인간 말종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금방이라도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지의 소령이 다가오는 것을 본 마동철은 그녀가 자신들의 위세와 남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왔다고 완벽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예쁜 미인들이 우리한테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 하긴 우리처럼 멋진 남자들이 모여 있으니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겠지. 우리랑 같이 술 한잔하고 싶어서 왔나 보네. 마침 잘 됐어. 이리 와서 여기 형님 옆에 앉아봐.
그의 말에 패거리들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자신들의 더러운 옷가지를 치워 자리를 만들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지의 소령은 그들의 역겨운 무례함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천 년 묵은 지리산의 바위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보아하니 이 지역 분들 같은데 지리산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으로서 산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음주와 취사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동은 지금 다른 수많은 등산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정리하고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정중하면서도 한치의 빈틈도 없는 단호한 지적에 마동철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술 기운에 거칠 것 없던 그의 자존심에 제대로 생채기가 난 것입니다. 감히 계집애 따위가 그것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이곳에서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경찰이라도 돼? 아니면 뭐 나라에서 월급이라도 받는 국립공원 관리인이라도 되시나? 얼굴 반반한 값으로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저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잘못된 것을 보고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이 쓰레기들과 담배꽁초 하나가 이 아름다운 지리산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산을 내려가십시오. 한지의 소령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태도에 마동철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시던 맥주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 소령의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들이밀며 뱀처럼 능글거리고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청? 하.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이쁘나. 이 오빠가 보니까 당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몸이 아주 그냥 끝내주게 좋아. 그렇게 고지식하게 훈계질하는 것보다 이 오빠랑 저 아래 구례 읍내에 새로 생긴 좋은 펜션 가서 밤새도록 뜨겁게 다른 얘기나 나눠보는 건 어때? 응? 오빠가 아주 그냥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더럽고 추잡한 말이 마동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다솜 하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개새끼가 라고 외치며 땅을 박차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최민서 중사의 강철 같은 팔에 가로막혔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은 한 소령의 다음 행동, 다음 지시만을 기다리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고 오랜 시간 함께 생사를 넘어온 동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한지의 소령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슬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마치 눈앞에 해충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그 썩어 문드러진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나? 왜 튕기기는? 솔직히 너도 남자한테 한번 제대로 안겨보고 싶잖아. 그 지겨운 등산복 벗어 던지고 오빠한테 와. 오늘 밤 이 지리산의 암컷 표범이 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 말이야. 마동철은 자신의 말이 아주 재미있고 위트가 넘친다고 착각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신성한 군인의 어깨에 자신의 더럽고 추잡한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무리 중 가장 폭력적인 오상우가 우리 형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겠다는데 어디서 감히 인상을 찌푸려 라고 외치며 한지의 소령의 뺨을 향해 자신의 두꺼운 손바닥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지옥의 문을 활짝 여는 신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상우의 두꺼운 손바닥이 매서운 바람 소리를 내며 한지의 소령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소령의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안으로 한 뼘 더 파고들며 왼손으로 그의 손목 안쪽을 가볍게 쳐내듯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미처 중심을 잡기도 전에
그가 달려오던 어리석은 힘과 육중한 무게를 그대로 역이용하여 물 흐르듯 유연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끄아악! 오상우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육중한 몸이 마치 뿌리 뽑힌 거목처럼 힘없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한소령은 그의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한 채 다른 쪽 손바닥으로 그의 뒷목 급소를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상우는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화강암 바닥에 짐짝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번의 호흡 동안 단 하나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숙련된 장인이 불량품을 처리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우리 상우를.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마동철과 백이태가 뒤늦게 경악하며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앞에는 이미 2마리의 성난 암표범이 번개처럼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소령의 움직임과 동시에 마치 하나의 몸처럼 반응한 최민서 중사와 정다솜 하사였습니다. 최민서 중사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백이태가 어설프게 휘두르는 주먹을 마치 춤을 추듯 상체만 살짝 기울여 부드럽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품 안으로 섬광처럼 파고들어 비어있는 그의 옆구리를 강철처럼 단단한 팔꿈치로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컥! 인체의 가장 약한 급소 중 하나를 강타당한 백이태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 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완벽하게 제압한 뒤 조금의 감정도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분노에 차있던 정다솜 하사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마동철을 상대했습니다. 그녀는 마동철이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주춤하는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듯 달려들어 단단한 군화발로 그의 중심을 받치고 있는 정강이 뼈를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악!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마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붙잡고 쓰러지자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채 토끼처럼 가볍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턱을 향해 분노를 실은 주먹을 날렸습니다. 내 놈 같은 것들 때문에. 내 놈 같은 버러지들 때문에 진짜 군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그녀의 주먹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와 유린당한 여성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패거리 중 가장 어렸던 서영민은 이 모든 광경을 넋놓고 보고 있다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너댓 명의 건장한 사내들은 단 3명의 여군에게 처참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위세는 진짜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한지의 소령은 제압당한 채 바닥에서 신음하는 마동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리산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깊었습니다. 나는 내 놈이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희롱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술 배낭에서 군용 위성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버튼을 조작하며 조금 전에 격렬한 싸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지극히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알파팀 한지의 소령. 훈련 종료 후 복귀 중 노고단 정상 부근 좌표 셋-1-2-2-넷에서 민간인 조우 불필요한 마찰 발생. 대상 전원 제압 완료하여 현재 상황 종료. 부상자 발생했으니 지원 및 경찰 협조 바란다. 반복한다. 현재 상황 종료. 소령. 알파팀. 좌표. 마동철의 귀에 그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와 그녀의 무전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군용 특수 장비였고 소령이라는 계급은 어지간한 부대의 지휘관급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초인적인 움직임,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신력. 잠시 후 헬리콥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원팀과 지리산 국립공원 경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산 중턱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사내들과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세 여인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 경찰관이 한지의 소령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한 소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인계해 주십시오. 마동철은 그제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오늘 건드린 것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이 나라의 자존심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것을. 그는 치욕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 속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5장 마지막 기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경찰서 조사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마동철과 그의 패거리들은 특수폭행 및 군인에 대한 모욕, 국립공원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복무 중인 군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담당 형사의 말에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부모들이 합의를 위해 눈물로 애원했지만 한지의 소령 측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법의 기강에 관한 문제이므로 개인적인 합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던 마동철에게 담당 형사가 면회를 신청한 사람이 있다며 그를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한지의 소령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강직한 기백은 여전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마동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명령에 마동철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움찔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공포, 후회가 뒤섞여 차라리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할 생각은 없다. 너희가 오늘 저지른 짓은 단순히 나 개인과 내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십만 군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마동철의 어깨가 절망감에 더욱 축 처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대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처럼 아직 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범죄자라는 무거운 낙인을 찍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일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 신대위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병대 입대 지원서였습니다. 선택해라. 하나는 이 자리에서 법의 처벌을 받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 당장 너희가 그토록 비웃었던 군인이 되어 너희의 그 썩어빠진 정신과 넘쳐나는 혈기를 나라를 위해 바치는 길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받고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모욕했던 이 군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직접 그 몸으로 느껴봐라. 그 길의 끝에서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오늘의 일은 나도 내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다. 그것은 처벌을 빙자한 가장 혹독하고도 자비로운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해병대 입대 지원서를 붙잡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정말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그는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지리산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지의 소령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늠름한 해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가끔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며 지리산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락에서 건져 올려준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한 여군 장교를 향해 소리 없는 감사를 보냈습니다. 지리산의 푸른 소나무 같은 그녀의 강직함이 한 어리석은 청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2번 하고도 절반이 더 지났습니다. 해병대에서의 혹독했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마동철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향해 날을 세우고 값비싼 옷과 문신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했던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서해의 거친 파도와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과 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묵묵히 땀 흘리며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도 차츰 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튼튼한 집을 지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며 땀의 가치와 책임감의 무게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바람에서는 십수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도 상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동철은 문득 그동안 마음의 비처럼 남아있던 그곳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아 이른 아침 지리산 화엄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십수년 만에 다시 찾은 지리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했던 산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스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밑의 흙과 나뭇잎의 감촉을 느끼며 자신을 품어주는 자연에 감사하며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억 속의 그 장소, 노고단 정상 부근의 너른 바위 위에 도착했습니다. 십수년 전 그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끝에 걸터앉아 구름 아래 펼쳐진 세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말들, 동료들의 비겁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받아내던 한여군 장교의 얼굴. 그녀의 차갑고도 깊었던 눈빛, 강철 같았던 목소리.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당했던 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굴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가장 아프고도 절실했던 구원이었음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젊은 청년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십수년 전에 자신들을 보는 듯한 철없고 오만한 모습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자기들 세상인 양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동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청년들은 험상궂은 인상에 그가 다가오자 경계심을 드러내며 삐딱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마동철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이 좋은 산에 와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피우던 담배는 끄고 쓰레기는 챙겨서 내려가게. 여긴 우리 모두가 아끼고 즐겨야 할 곳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십수년 전 한지의 소령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 하나가 당신 뭔데 참견이야? 라며 대들려다 언뜻 그의 소매 아래로 드러난 해병대 문신과 산처럼 굳건한 그의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허세나 위압감이 아닌
진짜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니 마지못해 담배를 끄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마동철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 대신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받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대령 혹은 장군이 되어 여전히 이 나라 어딘가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맑은 가을바람을 타고 지리산의 봉우리들 사이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구원한 진정한 강함에 대한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2번 하고도 절반이 더 지났습니다. 해병대에서의 혹독했던 군 생활을 병장 만기 전역으로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마동철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향해 날을 세우고 값비싼 옷과 어설픈 문신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했던 철없던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서해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동기에 그리고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과 그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진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양아치짓 하다가 군대로 도망쳤던 놈이 얼마나 가겠냐는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와 먼지를 뒤집었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인부들에게는 언제나 존댓말을 썼고 그들의 땀의 가치를 존중하며 단 한 번도 임금을 미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술과 유흥 대신 그는 주말이면 지역의 보육원을 찾아 낡은 시설을 보수해주는 봉사활동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의 팔에 남은 이제는 희미해진 문신 자국을 보고 처음에는 오해하던 건축주들도 묵묵히 땀 흘리며 정직하게 집을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재를 속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은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마동철 사장이 지은 집은 튼튼하고 믿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의 회사는 순천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소건설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튼튼한 집을 지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며 땀의 가치와 책임감의 무게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과거에 함께 어울렸던 백이태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백이태는 여전히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겁에 질린 그의 모습을 보며 마동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멀리 도망가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해라. 다시는 이런 일에 얽히지 말고. 백이태는 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대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보다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지리산에서 한지의 소령이 자신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바람에서는 십수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도 상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었던 인생이 끝났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마동철은 문득 그동안 마음의 빛처럼 그리고 평생의 은혜처럼 남아있던 그곳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아 이른 아침 지리산 화엄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십수년 만에 다시 찾은 지리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천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배경에 불과했던 산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거대한 스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밑의 흙과 마른 나뭇잎의 감촉을 느끼면 자신을 품어주는 자연의 위대함에 감사하며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해병대 시절 몸에 밴 절도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없이 평화롭고 겸허했습니다. 무릉 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더러웠던 과거를 씻어냈고 연기함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이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코제의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그는 해병대의 지옥 같던 훈련을 떠올렸고 그 고통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빈 병을 주워 배낭에 넣고 힘겹게 산을 오르는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하고도 든든한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억 속의 그 장소, 노고단 정상 부근의 너른 바위 위에 도착했습니다. 십수년 전 그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끝에 걸터앉아 구름 아래 펼쳐진 세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말들, 동료들의 비겁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받아내던 한여군 장교의 얼굴. 그녀의 차갑고도 깊었던 눈빛, 강철 같았던 목소리.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당했던 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굴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가장 아프고도 절실했던 구원이었음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젊은 청년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십수년 전에 자신들을 보는 듯한 철없고 오만한 모습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자기들 세상인 양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동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청년들은 험상궂은 인상에 그가 다가오자 경계심을 드러내며 삐딱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마동철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이 좋은 산에 와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피우던 담배는 끄고 쓰레기는 챙겨서 내려가게. 여긴 우리 모두가 아끼고 즐겨야 할 곳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십수년 전 한지의 소령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이 당신 뭔데 참견이야? 늙었으면 그냥 갈 길이나 가지. 라며 대들었습니다. 마동철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나도 예전에 이 산에서 자네들처럼 객기 부리다가 인생을 통째로 배운 적이 있다네. 산은 말이야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곳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하게. 청년들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뜻 그의 소매 아래로 드러난 해병대 문신과 산처럼 굳건한 그의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허세나 위압감이 아닌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니 마지못해 담배를 끄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마동철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 대신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받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그는 노고단 대피소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하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평일이라 대피소는 한산했습니다. 그는 평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멀리 펼쳐진 지리산의 능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가족이 웃으며 대피소로 들어섰습니다. 자상해 보이는 남편과 엄마를 쏙 빼닮은 17살짜리 딸아이,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인. 마동철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서 멈췄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온화함이 더해졌지만 그 강단 있는 눈매와 다부진 인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수년 전 자신에게 분노의 주먹을 날렸던 불같았던 막내 군인. 정다솜 하사.
그녀였습니다. 마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것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딸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마동철은 차마 그 평화를 깨트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지나쳐 하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가족이 앉은 평상 옆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낯익은 얼굴.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십수년 전의 기억, 그날의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자신들이 제압했던 한심한 사내의 얼굴.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여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마동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장 깊은 진심을 담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깊고 긴 사죄였습니다. 한참 만에 허리를 편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만 가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말도 자신의 죄스러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다솜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십수년 전의 분노와 눈앞에 이 낯선 사내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혀에 가득했던 양아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풍파와 성실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다져진 거친 손, 겸손하게 숙인 고개, 그리고 거짓 하나 없는 깊은 눈빛. 그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었던 얼굴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아니야 여보. 예전에 잠깐 스쳤던 인연이야.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동철을 향해 이제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후배를 바라보는 선배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었습니다. 얼굴 드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이제는 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마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처럼만 그렇게 땀 흘리며 떳떳하게 사십시오. 저희가 그날 당신에게 바랐던 것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동철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그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평화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짧은 목례를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정다솜의 남편이 대체 누구야? 당신 표정이 저렇게 굳는 거 처음 보네. 라고 물었습니다. 정다솜은 멀어져가는 마동철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하고 복잡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아주 오래전에. 지리산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 가르쳤던 미련한 곰 한 마리였어. 하산하는 마동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완전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자신이 내려온 노고단의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산의 능선은 거대한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어두웠던 과거가 완전히 저물고 이제부터는 빛나는 날들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동철은 그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준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보내는 감사이자 새로운 삶을 허락해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리산에 불어온 가을바람이 그의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바람이 아닌 새로운 내일을 향해 부는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